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참 힘든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계속해서 장중에 확대가 됐는데요. 양대지수 약세로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이 깨졌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중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세로 마쳤고요. 3%대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오늘장 약세로 마치는 흐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매도 의견 리포트의 영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던 시장 속에서 살아남았던 건 바로 화장품주였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동반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냉각 관련주도 꿈틀꿈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잡아보면 좋을까요? 반등 가능성이 높은 섹터와 종목들도 저희 투자올림픽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양, APR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은 거의 다 우리 해설위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이영석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유니셈 종목들 그리고 우양이나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AS텍이나 이런 자외선 차단제 원료 공급한 업체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24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APR까지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은요. 시장과 상관없이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떤 지수보다는요. 종목군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2차 전지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느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6월 달 재개된다는 그러한 소식 때문에 이미 선제적인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희 히든 종목 관련해서 한번 브리핑 해보면서 과연 이영석 전문가는 어떤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길래 한번 이렇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나 그런 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양입니다. 자, 우양 같은 종목은요. 자, 5월 17일 그리고 5월 24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50% 상승세를 보였고요. 사실 지금 핫도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냉동김밥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코스트코에 들어간다.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른 화장품주들 잘 보면요. 중국보다는 일단 미국 쪽에 초점을 맞춘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도 그와 동일한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R도 마찬가지고요. APR도 해외 쪽 실적 향상에 따라서 지금 상장 이후에 제가 추천한 이후로 4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31.19%.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공략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살 자리를 주었습니다. 살 자리를 줬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자, 물론 오늘 살짝 음봉을 보였지만 최근 상승세 대비해서 살짝 음봉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크게 빠지진 않고요. 왜냐?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여기에서 들어온 수급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을 보시면 기관 수급이 뭐 일부 조금 매도하긴 했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5일 날 했을 때 APR도 지금 제가 작은 컵앤 핸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항상 이런 종목군의 특징들은 뭐냐? 바로 돌파, 박스권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교육방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40%에 대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공략주 카페24는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12.1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모습, 큰 변동성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 마찬가지로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제 히든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내일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 최근 시장은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급하게 먹는 순간 지는 시장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빠르고요. 제가 뭐 이런 표현도 했겠지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시장이다.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섹터의 종목을 하나를 골랐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분할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최근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다 한 두 자리 숫자 지금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AS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AS텍은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자외선 차단 원료 업체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화장품 관련해서 APR이랑 AS텍을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상장 이후에 오보행 이슈가 끝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보시면 여름이 다가오면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뭐가 원료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나 혹은 종목 접근이 쉬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바로 18.16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수익률을 다 보시면 다 제가 방송한 이후로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어떤 눌림이나 이런 조정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항상 보시고 이게 매도인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 시장의 핫한 테마라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한번 좀 깊게 얘기해 보냐면요.
오늘 만약에 뭐 유상증자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한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뭐 그 가격으로 따지면 좀 몇백만 원짜리 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왜냐?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유상증자 업무를 했습니다. 예전에 2011년 정도에 차바이오텍이 한 1,000억 정도 증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상증자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들 최근에 유상증자를 해서 좀 하락을 하고 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답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교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리뷰를 일단 앞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은 지수를 따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빠른 순환맥 속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반등 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영석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링크만 터치하시면 됩니다. 9813 참여 코드 4자리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형석 이렇게 3글자 보내신 뒤에 답장 링크 통해서 역시나 참여 코드 4자리 9813 입력하시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이 종목 고민들 듣다 보면 유증 관련해서 내가 지금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우리 주변 분들 또 시청자분들 많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데요. 자 유상증자가 많은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섹터의 고점을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하냐 안 하냐. 그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 섹터의 고점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증자 매매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부쩍 늘어난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의 주리는 코스닥, 뭐 개미 들면 분통쳐 터트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업종들 보시면 반도체 업종이 많습니다. 반도체 혹은 바이오. 좀 바이오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최근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아예 그냥 회사 쪽에서의 자체 자금을 어떤 차입을 하기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바이오 쪽에 투자를 일으키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상승세에 대부분 종목들 뭐 두세 배 오른 종목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에서 어떤 유상증자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AI 열풍 기대의 주가 증자 폭탄. 이게 다 지금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증자한 이후에 뭐 오르긴 했지만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했죠. 그 대신 일진전기 같은 것은 착한 증자다. 자, 그거는 제가 뒤편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금융기관 차입과 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룰 거고요. 사실 금융기관 차입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업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대부분 1%에서 2% 정도의 자금을 통해서 차입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증자는 솔직히 자기네들 뭐 이자나 나가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서 돈을 구하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그 정의에 따라서 그 돈을 차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 없이 단기자금 조달 가능하고 다만 주식수 증가가 된 어떤 희석이 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서 빠르고 그리고 부채 증가 없이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증자 종류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랑 일반 공모 제3자 배정인데, 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용어를 이해할 때는요,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그냥 그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주 배정, 여기까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주주한테 배정한다. 뭐를? 바로 증자 그 물량을 실권주는 말 그대로 받지 않은, 즉 주주가 받지 않는 그러한 주식들은 일반한테 한다. 즉 일반은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엑시콘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이 세 종목의 다 특징이 뭡니까? 반도체, 즉 많이 오른 섹터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모는요, 말 그대로 일반인 아무나 증자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샤페론 등이 지금 최근에 일반 공모를 했고, 제3자 배정은 뭐냐면은 어떠한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 어떠한 특정인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특기가 있겠죠. 뭐 싼 가격이라든지 혹은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제3자 배정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반 공모는 악재,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단기 악재, 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단기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유상증자를 했던 엑시콘 같은 경우가 주주 배정입니다. 주주 배정으로 했는데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한 30~40%를 빠졌죠. 한 400억 정도를 증자를 하는데, 다행히 대주주가 한 200억 정도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주 배정이라고 할 때 보시면 주주에는 누가 있냐면 대주주도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바로 주주 배정입니다.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는 대주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400억에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증자를 하면서 회사가 200억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분을 늘리고 싶기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락은 했지만 저는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많다. 왜냐? 대주주 참여가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 대주주에는 핫한 종목이었죠. YC도 있어요. 예전에 YIK 있죠. YIK도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게 상장사잖아요. 상장사 대주주인데 YC도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엑시콘 같은 경우는 뭐 하락하더라도 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증자 비율에 따라서 일단 하락을 하는데요. 왜냐? 만약에 내가 만약에 한 20% 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20% 정도의 주가가 증가하잖아요. 주식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라는 거는 EPS 곱하기 PER인데, PER이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EPS가 줄어들 수 있죠. 왜냐? EPS라는 거는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는데, 주식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분모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 EPS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의 하락을 보여낸 것이 지금의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엑시콘도 마찬가지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빠졌다가 혹은 그 이하로 빠지다가 더 반등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마이크론도 있는데 요거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5월 7일 날 한 이후로 얘는 한 10% 정도 하고인데, 얘는 또 어떤 걸 하냐면 주주 배정 증자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또 무상 증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보완책이죠. 하나의 보너스라는 거죠. 니네가 우리 회사의 주가를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하면은 내가 무상 증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을 줄게.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자 비율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증자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하는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 온으로부터 투자를 300억 정도 받은 이후로, 자, 그렇다는 것은 300억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주가가 한 이틀 동안 한 50% 이상 오르고 오늘 살짝, 뭐 좀 살짝은 아니죠. 한 15%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제3자 배정은 누가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유일 로보틱스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SK 대기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이틀 동안 큰 상승을 보이고 나서 어느 정도의 차익실은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반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샤페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샤페령 같은 경우는 지금 3,500억에서 지금 1,700억 한 50%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요. 물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지금 샤페론이 발행한다고 하는 유상증자 가격보다 지금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급하게 올린 겁니다. 왜냐? 안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되지 내가 굳이 증자에 참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제외되는 겁니까? 대주주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대주주가 물론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주주 배정에서도 대주주가 얼마큼 참여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주주가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유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유증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제도권 내에서 정말 직접 다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로 예시를 들어주고 계신데요. 내가 유증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해설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전략을 좀 챙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신 이후에 참여 코드 9813 네 자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섭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해설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 종목을 대체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일반 증자 종목은 피하자. 그리고 착한 증자와 나쁜 증자를 구별해서 투자를 하자. 그리고 신주 발행 기준일을 체크를 하자. 제가 요거는 뒷변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유의하자? 아니, 주의하자죠? 아니야, 하지 마세요. 일반 공모 증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진 종목이 일반 공모 증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매도로 대응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종목이 다 나중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참여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주식을 과연 제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했던 종목들의 어떤 말로는요. 이리지씨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거래 정지고요. 판타지오도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동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확률적으로 내가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피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 공모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착한 증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앤드림이 증자를 했어요. 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구체 업체인데 얘네는 뭘 했냐면 보세요. 시설 자금이 800억입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이 이것도 400억인데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높게 봤어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시설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에코앤드림이 시설 자금으로 800억을 투자하면서 뭐 공장을 짓는다. 이거는 향후 어떤 그 매출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얘기가 없더라고 하면은 이걸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 자금으로 800억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 자체 내에 대한 어떤 그 전망 이런 것들은 되게 좋게 시장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아니고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증자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2주 만에 이걸 다 회복을 했어요. 그만큼 에코앤드림은 증자를 했지만 증자 이전에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기면서 상승을 한다. 그만큼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증자에 참여를 하는 게 저는 좋다. 이거는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을 체크를 하자라고 한 거는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엑시콘 같은 경우가 그 증자 가격이 18,170원이에요. 그리고 확정 예정일이 7월 8일이고, 그런데 이거는 예정 발행가고요. 7월 8일은 어떠니까 바로 그 엑시콘의 그 증자 가격이 확정되는 날이 7월 8일이에요. 하지만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바로 주주를 결정하는 날인데 주주를 결정하는 날이 6월 4일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가와 예정 발행가 차이가 보시면 18,170원이랑 5월 29일 종가는 27,000원, 그리고 계리율은 13.9%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내가 좀 조정을 보이면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가옴에 있어서 내가 그 신주 배정을 당한다라고 하면 것은 권리락도 당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가격도 빠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러한 것을 당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애매한 가격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애매한 가격, 즉 애매한 괴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엑시콘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5월 달이에요. 이게 5월 달. 5월, 이게 6월인데 지금 보시면 5월 29일 끝났어요. 오늘이 29일이죠. 그러면 5월 30일과 31일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준일이 6월 4일이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결제되는 것은 매수한 이후로 T+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1일 보시면 하나 토요일 빼야 되니까 월요일 금요일 해서 오늘 5월 31일 날 내가 5월 31일 날 내가 엑시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6월 1일이 권리락이 되겠죠. 그리고 6월 4일이 그렇죠? 그렇게 6월 1일이 받고 6월 4일 날 되겠죠. 그만큼 맞다. 그렇죠. 6월 1일이죠. 맞다. 어쨌든 6월 4일 날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줘야지만 내가 괴리도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한 30, 우리 주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한 30% 정도의 괴리도가 있어야지만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좀 정당화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걸 보면은 사실 애매한 가격에서는 내가 들어올 수 없으니 만약에 이날까지 6월 4일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31일 날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양 이틀 동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많은 참여자들이 이 엑시콘에 들어와서 주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면요. 엑시콘에 대한 뉴스가 갑자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엑시콘 같은 경우는 5월 22일 날 기업 IR도 해요. 왜냐? 이제 그 증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뭐 오해도 풀어야 되면서 왜 우리가 한 400억 정도 그 큰 금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5월 22일 날 또 뉴스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엑시콘 비메모리 테스터 비전 밝힌다라고 해서 뭐 CX에 관련 뭐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종가가 19,100원으로서 19,100원 되면서 예정 발행가는 5.1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어땠어요? 그 며칠 이후에 5월 28일 날 어제죠. 어제 종가로 21,100원이 되는데 국산화 비메모리 테스터 국내 최대 반도체사 공급 초일기. 사실 뭐 아직 그 납품한 건 아니에요. 공급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뿐이죠. 하지만 장중에 거의 20% 이상 오르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 이틀간 내일 모레까지 저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내가 만약에 이 회사 사장이거나 혹은 내가 증자를 담당하고 있는 IB 직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양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가를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가 이날 바닥을 보인 이후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저께는 왜 빠졌냐면요. 기존에 여기 지금 고점들 있잖아요. 이런 고점들의 매물대를 맞고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반도체 약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졌는데 어제 들어온 그 물량 보세요. 오늘 뭐 거의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이 구간을 넘어가는 즉 한 20에서 30% 정도의 괴리도를 보여주는 가격군에서 저는 5월 31일 날 종가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엑시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 공시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콘에 대한 매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교육방에서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말씀드리자마자 20%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 그 내용 이벤트는 끝나지 않고 지금 지속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마이크론을 갖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신규 배정 기준이 7월 24일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예정 발행가는 22,500원인데 현재가는 22,000원이에요. 지금 내가 굳이 이 시장에서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내가 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왜냐? 그냥 시장에서 사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그거 사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배정 기준일이 7월 24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한 달 이후쯤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뭐 횡보를 하거나 일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모아가셔도 되지만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타이밍 맞게 자,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까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교육방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타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마이크론보다는 조금 빨라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얘는 아직 우리 지금 6월 달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6월 중순 이후 정도는 보면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정 발행가가 23,000원인데 현재가는 22,300원. 아직 뭐 거의 뭐 오히려 물론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죠. 왜냐하면 발행가가 23,000원인데 현재가가 22,000원이라는 거는 내가 굳이 이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예정 발행가는 바뀝니다. 예정 발행가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 또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바뀌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요. 주식 수는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100만 주를 발행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10,000원에 내가 하기로 했는데 주가가 9,000원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시장에서 발행할 금액의 한 10%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항상 공시를 통해서 내가 몇 주를 발행을 하겠다고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행가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일 기준이 다가올 때쯤이면 항상 그 트리거가 있습니다. 트리거가 뭐냐? 일단은 그 회사 관련된 어떤 좋은 뉴스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혹은 IR을 한다거나 보고서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시세 조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왜냐?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 좀 인성 정보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3일로 끝났어요. 5월 13일로 끝나면서 이게 바로 권리락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 지금 보시면 예정 발행가가 2,660원에서 1,976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2,825원이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42.95%. 이런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증자에 참여를 해야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신주 배정 기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신주 이수권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시장에서 사서 여러분들이 증자에 또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교육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증자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증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30%가 빠진다라고 해도 나는 수익이 될 수 있잖아요. 무위험으로 수익이 될 수 있으니까. 주식은 제일 좋은 게 싸게 사는 건데 이 종목은 그러한 구조가 되고 있으니까 인성 종목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시면 인성 정보 뉴스가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성주복 주가 급등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주목한다. 왜냐면은 얘가 비대면 관련주잖아요. 그러면서 5월 27일 날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5월 24일 날 그리고 나오면서 비대면 진료가 증가하고서 10주가 38만여 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인성 정보를 매매해야지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으로 인성정보의 주가의 항방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육방에서 플러스 다른 종목군으로 저는 이제 대체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교육방에서 이런 종목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시들만 잘 읽어도 공시들만 잘 읽어도 특히 유상증자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손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역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게 좀 한다는 것은 제가
일단 IB 쪽에서 일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공시에 대한 부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해서 좀 남들과 다르게 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요 시장과는 조금은 별개로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로는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 오히려 유상증자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만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체크를 하고 뉴스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따져서 이 뉴스가 그거에 관련된 뉴스인지 혹은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사실 이렇게 접근하는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전문가로서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정말 증자나 이런 부분들 공시만 잘 읽어도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석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경력을 통해서 IB 경험이 또 있으신 해설위원님이십니다. 다양하게 또 유증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여러 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유증 관련한 또 여러 가지 꿀팁들 제공해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앞서 퀄리타스 어떻게 할까요? 샤페론 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고민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꿀팁들 전해주셨고요. 신주 발행 기준일 잘 체크하자라고 또 종목 대처법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전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증자 종목 어떻게 대처할까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이영석 해설위원님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9813 참여 코드 4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형석 이렇게 3글자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터치 그리고 9813 역시나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더불어서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또 제도권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력과 날카로운 종목에 대한 선택 능력을 가지신 또 우리 이영석 해설위원님이 어떤 종목을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 제2의 우양 또 제2의 APR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화장품 종목입니다. 화장품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보시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를 넘어 대륙으로라는 말 썼는데요. 자 아시아는 예전에 중국입니다. 그리고 대륙은요 미국 플러스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전에 사드 이전에 한 번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상승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4년부터 2026년인데 그때 신성 델타테크가 거의 한 100배가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마스크팩이 거의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것보다도 마스크팩을 싸게 많이 공급하는 업체가 그 당시에는 좀 주가가 큰 상승을 보였고요. 하지만 빅사이클 도래에서는 더 강해진 종목들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마스크로만 했다가 지금은 색조 화장,
색조 화장, 자외선 차단제,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그래서 어떤 요 피부에 상처를 내고 그 회복력을 이용해 가지고 피부를 생성시키는 그러한 좀 그 인체 역학적으로 뭐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피부 회복력을 느끼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화장품이 좀 바뀌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의 큰 화두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불평등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가 양극화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어떻습니까? 사드를 겪고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겪고서 지금 이러한 경쟁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곳이 이제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또 플러스 K-팝, K-드라마, K-영화 뭐 이런 것까지 어떤 문화까지 겹쳐지면서 하나의 르네상스를 만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있고 인구소득 됐고 그다음에 가능적 고가 소비, 생활비 합리적 그리고 이제 가성비 제품 수요 확대되면서 저가 화장품 수요 증가, 인디뷰티 브랜드가 이제 대세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화장품의 어떤 그 종목들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마녀공장입니다.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쪽에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트코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양에서 봤던 코스트코 들어봤죠? 우양 같은 경우가 냉동 김밥을 우양에 코스트코에 넣고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판매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마녀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트코에 2분기부터 그거를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좀 계단식, 단계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마녀 공장인데, 맞죠? 마녀 공장인데, 자,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고 국내가 43, 그리고 해외가 57% 매출 비중인데 일본 마케팅, 뭐 벚꽃 마케팅을 해가지고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또 미국에 올해 진출을 하는데 코스트코에 납품을 한다. 그게 바로 2분기니까 지금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주가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서야 바닥에서 한번 거래 대금을 불러일으키고 올라온 이후로 쌍바닥을 이루나서 오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상승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요 구간이 바로 이 저항 구간이죠. 지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가 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뭐 살짝 눌러줄 수 있겠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작은 컵앤핸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밴드를 보시면 뭐 내일 뭐 시초가부터 그다음에 뭐 한 23,000원까 24,000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손절은 22,000원 보고 목표가는 저는 요 구간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35,000원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다른 그 업종 대비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폭이 바닥에서 올라와서 그렇지 아직까지 그 충분하게 더 업사이드가 훨씬 더 남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이제 시세 초입의 과정 그리고 여기 지금은 무슨 과정? 바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조정 시 매수.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교육방에서 가격 제시 그리고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오셔가지고 마녀 공장으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화장품주 마녀 공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QR코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이영석 해설위원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QR 찍고 9813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샵 3772번으로 이형석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이영석 해설위원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투자올림픽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